개인 투자자를 위한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이 시장의 계절을 이렇게 봄에서 다시 겨울로 되돌렸는데요. FOMC 회의록이 공개되고 생각보다 더 매파적인 내용이 시장을 한껏 위축되게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호재가 반영되지 않은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에 많은 기대를 걸었고도 결과도 좋았는데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 2695선, 코스닥 927선에 마감이 됐고 이 차가운 시선은 수급에서 더 드러났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만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물론이고 기관도 시장을 외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언제쯤 돌아오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시장에서는 더더욱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또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가 참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장 키워드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 삼성전자, 2차전지, 쌍용차 KG그룹주까지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이 중에 더 자세히 들여다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실적 발표입니다. 조금해서 제가 안 다룰 줄 아셨죠? 아닙니다. 첫 번째로 실적 발표 다뤄볼 겁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 호재를 기대했던 IT 기업의 실적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다는데 주가를 보면 반대의 의미로 정말 서프라이즈였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대형주의 흐름이 왜 이렇게 또 빈약한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키워드 짚어볼 건요.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오늘 유무상증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자리에서 어떤 대응책 가져가면 좋을지 이 또한 또 잠시 후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 사이에 또 오늘의 공략주 힌트까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시장 이야기 또 재밌게 풀어드리면서 저 공략주도 챙겨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와 밀착 플레이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갈게요. 크게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는 방법 있고요. 또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송과 노란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리는 중장기적 관점의 종목 상위 10개입니다. 하이트진로 32.80%, 대덕전자 32.63%, 한국항공우주까지 32.65%로 30%대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요. CS윈드 28.51%, 동아화성 20.20% 챙겨갑니다. 서진시스템 19.76%, 사이맥스 17.73%고요. TNL 17% 훨씬 넘었네요. 포스코케미칼 16% 육박하는 모습, OCI도 15% 육박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드릴 수 있는 종목들 확실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빠짐없이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이 이 스튜디오를 아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자, 김재룡 전문가님 그리고 유하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서 인사를 해볼 텐데요. 먼저 김재룡 전문가님부터 네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장, 어제 장도 저희가 실망스러웠는데 오늘 장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하락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들이 대부분 지금 마이너스 폭이 좀 커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내동 매매를 하기 되게 쉽습니다. 뭐 유통 물량 수가 적다든가 혹은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변동폭이 큰 종목들을 저희가 매수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시에 가장 우리가 이 재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동 매매하지 마시고 저희 개인 플레이에서 제시해드리는 재무 탄탄하고요. 성장성 있는 이런 좋은 종만 투자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도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하 전문가님도 오늘 처음 나와주셔가지고 저분은 누굴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 전문가 유하입니다. 여러분, 음악은 플레이리스트 공유하면 우리 똑같은 노래 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식 플레이는 아닙니다. 같은 종목 갖고 있다고 똑같은 수익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는 여러분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를 위한 베스트 아이템 제가 공유해 드립니다. 노란통 미리 들어오셔서 기다려 주세요. 오늘의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두 분과 또 함께 하니까 괜히 설레는 마음이 더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도 그러시죠? 네, 그럼요. 네, 그러신 거죠? 네. 네, 저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자, 그럼 이 설레는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고 갈게요. 노란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 있습니다. 검색창에 개인 플레이라고 검색 후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역시나 참여 코드 7777 7 4개 입력하시면 되고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감 시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유하 전문가님, 네. 먼저 내일까지도 시장이 좀 오늘처럼 흘러갈까요? 이렇게 아쉽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오늘 또 처음 인사드려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은 그야말로 유유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4월 7일 목요일 오늘 마감 시황을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3월 21일 이후에 무려 13거래일 만에 2,700선이 무너졌습니다. 1.43% 하락을 하면서 2,695.86포인트 마감을 했어요. 개인들이 1조 2,800억 원가량 매수는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61% 하락하면서 927.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개인이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면서 지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오늘 파란불을 켰고요. 약세 보이면서 마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좀 유유의 장이었다. 또 성함에 맞게 또 말씀을 또 위트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재룡 전문가님은 네. 어떻게 시장 보셨나요? 저 오늘 뭐 시장 다들 다 보고 계셨잖아요. 유유였다. 네, 유유였습니다. 아주 네. 뭐 슬픈 장이었는데 자,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1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1조 2천억 정도 지금 매수세에 가담을 했고요. 역시나 기관과 매도에서는 매도세가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 이렇게 지금 매도세, 기관과 외인, 특히 외인의 매도세는 좀 갈수록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현재 오늘 지금 5시 기준 현재 1220.05원이거든요.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외인들은 주식장에서 매도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환율이 내려가면 주식장에서 뭐 매수하는 경향이 큰데 그럼 환차익을 노리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재 그 신흥국이죠. 신흥국에 대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따른 이 자산 분배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코스피 아직까지 큰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없지만 이 차트상 지수상 지지층은 2680포인트의 강력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고가에 내려오기 전에 주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둡긴 했지만 충분히 반등 기회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두 분의 전문가님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시장 이야기를 더 깊게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장 이슈를 바탕으로 특징주도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이 여러분이 또 내일장 플레이리스트에 꼭 담아야 할 종목까지도 챙겨오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더더욱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에코프로비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전보다는 좀 시세가 밀리긴 했는데 아마 그래도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재룡 전문가님. 네네. 이렇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이슈로 같이 나오게 되면은 아니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너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먼저 좀 팁을 주신다면. 뭐 일단 팁을 준다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에서는 지금 현재 유무상을 같이 한 것은 아주 좋은 호재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만약 부채를 기업 내에서 부채를 탕감하는데 유상증자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악재로 받아들이겠지만 유상자를 통해서 내가 미래의 먹거리나 신사업 혹은 기계설비, 캐파를 증설하는 그런 거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는요, 해외 진출의 첫 단추가 될 곳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5천억 정도 규모인데요. 요거는 당연히 호재로 발전될 수밖에 없겠죠. 그 증설된 것, 해외 진출한 그 증설된 부분은 미래의 매출액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쪽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증자가요 300%가 넘습니다. 자, 한 주를 갖고 있으면 세 주를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대부분 무상자들은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유무상을 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큰 폭 상승은 없었지만 그래도 코스닥에서 시총이 원래 지금 3개월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 네네. 또한 이슈 중에 하나였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시장만 좀 받쳐줬더라면 음. 오늘 시장만 좀 받쳐줬다면 아마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갭 상승을 하고서 좀 많이 좀 밀리는 경향이 네. 좀 보였습니다. 네. 시장이 지수가 좀 안 좋으니까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그래도 대장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2차 전지 중에서. 네네, 그렇죠. 그럼 2차 전지는 관심권에 두는 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2차 전지가 지금 뭐 순환매 그리고 뭐 소외된 업종들도 있지만 순환매로 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고 에코프로비엠 또 오창 공장의 화재 사건도 있어서 네.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지금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저기 차트랑 재무를 한번 볼까요? 너무 좋죠. 자, 차트도. 에코프로비엠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게, 자, 네.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지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이게 전년도에 73% 매출액이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10% 증가, 그리고 당기수익도 보면 109%가 증가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미래의 매출을 예상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올해죠. 자, 이거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94%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2023년도 다시 52% 증가. 24년도에도 다시 50% 증가. 이게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차트상 위치도요. 보게 되면 지금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지금 시가가 4% 시작했다가요. 종가 마감을 1.50%, 1.49% 마감을 했는데 현재 위치가 요 위치였죠. 요 위치가 어디였냐면 바로 오창공자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회사 실적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시장에서 판단해서 빌드업권을 거치고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 이 지금 실적과 매출액을 봤을 때는 이 유상증자 호재로 발동돼서 여기 고가 라인이죠. 50 신고가 라인, 요 라인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으니까요. 에코프레임을 갖고서 홀딩하시는 분들 주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장기 투자까지 가능한 종목이니까 길게 홀딩해서 신고가까지 넘는 것까지 보셔도 괜찮은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알차게 차트까지 봐주셨는데 자, 이 시장에서는 또 오늘 유무상증자에 관한 이슈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의견도 주셨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참 튼튼한 종목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기 전에 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갈게요.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화면에 보시면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저는 오늘 주가보다 먼저 이 헤드라인을 보다가 오늘 삼성전자 이런 소식이 있구만 하면서 그러면 주가도 그렇고 지수도 괜찮겠는데 하면서 주가를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외에 이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좀 힘을 빠지는 모습 보이면서 아니 정말 이 고구마를 몇 개를 한 번에 먹은 듯하게 목이 막히고 가슴도 답답한 이런 장이었는데 이렇게 주가와 실적의 큰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 장세,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도 좀 하셨을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호실적 나왔어요. 매출 77조, 영업이익 14조 1천억 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거든요. 1분기가 이제 전자업계 비수기인 거를 감안할 때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반도체가 밀고 스마트폰이 끌었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과 정반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52주 신저가를 찍기도 했고요. 이제 연중 최저점에 머물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삼전 물량을 이제 털어내면서 주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아마 앵커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 가지실 거예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주가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내려갈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에서 이제 외인들이 물량을 털어내는 거는요, 어떤 펀더멘털이나 이제 실적에 기인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대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에 대한 이제 자금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 면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물량을 좀 털어내게 되면서 주가가 내려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업황이라든지 좀 이런 매크로 이슈가 해소되어야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하면서 52주 이 신저가 그러면 기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가져갈 포지션 조언을 주신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워낙 무겁게 움직이는 우량주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시장 생각하실 때 충분히 좋은 점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시간적 소요가 좀 많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흔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흔들리지만 안 된다면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기엔 괜찮은 종목이다. 또 괜찮은 기회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꼬리 질문으로 LG전자도 오늘 장중에 잠정 실적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해석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해요. 네, LG전자 실적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매출이 21조, 영업이익 1조 8천억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뭐 보합과 약세 오가다가 실적 발표되면서 소폭이지만 0.4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가 폭등이라든지 하지만 자회사인 LG이노텍이 좀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특허권에 대한 수입 부분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의 흐름 계속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이 코너 속의 코너처럼 이 매일 시장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내일장 꼭 눈여겨봐야 될 플레이리스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네. 아니 이렇게 진짜 오르는 종목만 탁탁 짚어주시면 어떡하죠?
이렇게 정말? 아니 화요일에는 네네. 수도 정비 관련주로 동양철관도 짚어주셨었고 어제는 쌍용차 인수 관련주로 KG 네네. 그룹주 봐야 된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렇게 미리미리 그렇죠. 짚어주시면 어떡하죠? 네. 네, 어떡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짚어드려야 되고요. 그런 거죠. 이런 거시 경제 큰 틀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별 대응은 저희가 노란톡에서 중장기적 가치 관점의 종목들은 또 노란톡에서 하고요. 단타적인 종목들, 이 큰 틀의 산업군이 아니라 종목별 대응은 저희가 노란톡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거, 뭐 자본시장에서 운영되는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노란톡에서 해소해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모든 걸 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종목을 짚어드리긴 하지만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을 세워 가셔야만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수익 실현까지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었고 그럼 그래서 쌍용차 인수 관련주 전망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관련주 중에 KG 이니시스도 있고 모빌리언스도 있고 네네. 어떤 종목으로 차트 분석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까요? 일단 KG 그룹 같은 경우에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뭐 에디슨 모터스, 쌍방울 이거에 대비해서 자본력이 좀 탄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KG ETS라고 해서 폐기물 매각 업체입니다. 그 매각 업체를 지금 폐기물 업체인데 그것이 매각이 하반기에 인수 자금 좀 들어옵니다. 그게 한 5천억 좀 되고 현금성 자산, 이 KG 케미칼, 이 모회사인 KG 케미칼의 현금성 자산도 한 3,6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1조 5천억 정도 듣는 이 쌍용차 인수권에서는 가장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단 KG 동부제철에서 오늘 장초만 갭 상승을 한 후에 보다시피요. 장초만 갭 상승을 한 후에 주가 밀렸죠. 밀린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면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다시피 지금 상한가 달성한 모습 여기서 분명히 내일 아침부터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 상한가 따라가든가 혹은 급등한 종목들 따라가시면 분명히 꼬리 달고 내려올 때 마이너스 폭을 보면서 심리에 밀리시니까요. 만약에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 난 한 번 더 따라 들어가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저희가 분봉상 대응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내일 아침에 장 초반에 한번 동부제철이 어느 정도 어떻게 흐름 상승 패턴을 가는지 아니 꼬리 달고 해서 매도의 의지로 해서 주가가 많이 밀릴 것인지를 저희가 한번 기술적 분석상 패턴을 파악한 후에서 노란톡에서 저희가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짧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내일 아침부터 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또 저희 전문가님이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타점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노란톡 상단에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요. 검색창에 개인 플레이라고 검색 후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도 되고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또 함께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또 짚어주실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종목 너무 기대됩니다. 네네. 뭘까요? 큰 섹터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이오 섹터를 조금 볼 필요가 좀 있겠죠. 바이오. 네. 자, 근데 저희가 바이오 섹터 중에서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는 대부분이 미래 기대 치료에서 주가가 음지돼 있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저희가 대할 때는요 기업의 재무를 꼭 봐야 됩니다. 대부분 제약 바이오주들은 재무 구조가 거의 적자 지속이죠. 대부분 또 기술주 특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적자 지속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짧게 접근해야 되지. 근데 제약 바이오 중에 재무가 탄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평가인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을 끌고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지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은 단타적으로 짧게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내일은 제약바이오주가 큰 틀로 지금 움직일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안에 TN 알바이오앱이라는 그런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신공장 건설론에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으로 해서 지금 시간에서도 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제약바이오주 내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따라갈 때 여러분들 또 상승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희 내일 제약바이오주를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서 분모상 좋은 타점을 형성된 그런 타점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짧게 끊어질 수 있는 자금 회전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 노란톡에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저희가 수익이 하루하루 네.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다 노란톡으로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또 이렇게 내일장 플레이리스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또 수익이 일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과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짚어드린 이슈 특징주는 또 내일장에서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계속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무조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 노란톡 상단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 누르시고 검색창에 개인 플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또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오늘의 공략주를 소개해드릴 차례인데 또 이렇게 방송에서 공략해드리는 공략주가 엄청나게 든든한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대덕전자, 한국항공우주 전부 30%대 수익률 챙겨가고요. CS윈드 28.51%, 동아화성도 20%대 수익률 챙겨갑니다. 또 서진시스템은 20% 육박하는 모습이죠. 또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아주 든든하게 두 자릿수 수익률 챙겨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든든한 종목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종목으로 또 공략해 드리니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또 바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자, 이번 순서는 방금 예고해드린 대로 공략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공략주 유하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종합 컨덴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컨덴서라고 하면 우리가 축전기라고 하죠. 전자회로에서 전류를 모으는 장치인데요. 뭐 컨덴서라고도 하고 커패시터라고 하고 조금 의미상 다르다고는 하는데 그냥 같은 뜻으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의 컨덴서 종합 브랜드로요. 거의 모든 컨덴서입니다. 전력용 세라믹 컨덴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웬 컨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기업이 최근에 친환경 차량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이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죠. 이 테슬라의 적층 세라믹 컨덴서 MLCC라고 흔히 합니다. 이걸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상장 이후 최고가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급되는 이 MLCC가요. 테슬라 전기차 모델의 주행 장치인 드라이브 인버터에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차량의 주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한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인정받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어요. 이제 독일의 친환경차 부품 업체인데요. 여기에 전기차 핵심 부품, 전장용 컨덴서를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수주 규모가 한 40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3년부터 7년간 공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독일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가요. 고객사가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이런 세계 완성차 업계의 핵심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도 앞으로 탄탄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전장용 컨덴서 제품 개발, 또 영업 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68년입니다. 68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이 만도와의 기술 협업 또 공급 계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첫 수소 트럭이에요. 엑시언트의 양산 제품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볼보, BMW양 친환경차 부품 공급 업체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온 소식은 이제 아우디양 전기차용 부품 공급이 올해부터 2029년까지인데 예상 금액이 약 819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완성차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는요, 뭐 단순하게 매출이나 실적 증가 이 정도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그 이상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은 거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이 기업이 LG전자나 현대모비스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인포테인먼트죠,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 위주의 매출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확보한 거고요. 앞으로 5G나 반도체처럼 고부가 가치 제품군으로의 사업 다각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의 이제 주력 제품 MLCC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반도체와 함께 산업계의 쌀로 불린다고 해요. 이 MLCC가 반도체와 같은 능동 부품 주변에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이제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류가 들쭉날쭉하게 들어오면 어떨까요? 부품이 망가질 수도 있고 제품에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막아준 역할을 이 MLCC가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친환경차에 납품되는 이 전장용 컨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기업에서는 주력 제품인 MLCC를 전장 특화용 제품으로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 스마트폰 한 대당 MLCC가 800개에서 1000개 들어가고요. 자동차에는 최소 3000개에서 15,000개가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전장용 MLCC 수요 증가 폭발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지난해가 4,490억 개였어요. 이게 20년 대비 20% 성장한 수치였는데요. 올해는 그 이상입니다. 5,620억 개로 지난해 대비해서 또 2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매출 비중을 보면 전장용 MLCC가 지난해는 16% 정도 됐는데요. 이제 수요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2025년에는 매출 비중 2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콘덴서라는 것 자체가요, 이제 수출 비중이 국내 매출 비중보다 높은 전형적인 수출 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중에서 수출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 이제 가전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단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체계도 갖추고 있고요. 앞으로 유럽, 동남아, 미주, 러시아, 중국 시장으로까지 수출팔로 다변화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면에서도요, 이 LG전자라든지 대형 기업과 안정적인 관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에 비해서도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이 이렇게 확실한 종목은 여러분 잡으셔야겠죠.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 종목명, 매수 타점, 대응 전략도 공유해 드리거든요.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거의 모든 콘덴서를 제조하고 또 판매까지 하는 회사를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현대기아차를 포함해서 독일의 친환경차 부품 업체와도 수주를 하게 됐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난 1월부터는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이미 인정받았다는 부분까지, 자, 그런 만큼 또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정확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 3타점으로 또 확실하게 타점까지 잡아주시니까 들어오셔서 얼른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노란톡 상단에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검색창에 개인 플레이라고 검색 후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역시나 참여 코드 숫자 7 4개 7777 입력하시면 되고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종목이 또 다른 모멘텀이나 투자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성장성을 볼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고 앞으로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준비할 건데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에서 지난달에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인 배터리 커패시터, 배터리 컨덴서를 선보였는데요. 이 배터리 컨덴서가 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컨덴서에 리튬이온 2차 전지 소재 기술을 접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량이라든지 수명,
태양광 출력 10배에서 20배 이상의 캐파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은 주로 태양광 가로등이나 태양광 도로 표지판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올해 이 배터리 컨덴서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하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출시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드론,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동차 이런 이 모빌리티 제품에 확대 적용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최근 이제 비수기 영향으로 인해서 MLCC 가동률 소폭의 하락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이제는 업황 부진의 끝이 보인다. 이제 2분기가 업황 회복의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정점 지나면서 세트 생산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MLCC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의 수익성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또 자동차 업계 전반에 출하량 감소가 그 원인이 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부터는 이러한 악조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컨센서스 보니까요. 올해 실적 매출액은 2,767억 원, 영업이익은 386억 원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각각 5%, 16% 정도 성장한 수치지만 이게 최대 호황기였던 17년 그 실적 이상이거든요. 그 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 요인은 있었지만요. 앞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이런 전자기기들의 고기능화, 초소형화 추세에 계속될 전망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트렌드 또 소비 생활이 좀 변했죠. 프리미엄 가전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국내 5G 투자 확대 등으로 친환경차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이어진다면 이 기업의 MLCC 매출 성장 아주 긍정적일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요. 믿고 가는 친환경차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 장착하고 우리도 앞서가는 플레이 해야겠죠. 그럼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까지 꼭 받아가세요. 네. 또 마지막에 한마디로 믿고 갈 수 있는 테마다 네. 또 친환경 자동차의 성장성의 이 성장 가능성을 묻고 더블로 가자 이런 의미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정말 성장성까지 확실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님 네네. 이게 아무래도 부품 회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에는 어떻게 좀 해지가 가능할까요? 우리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리가 크게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럴까요? 원자재가 상승했어도 산업의 발전은 안 할 수는 없겠지 않겠습니까? 산업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이 MLCC 사용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생각하면 고성능 차가 나오면 고성능 반도체가 나와야 될 거고 고성능 반도체에는 MLCC 양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해당 회사에는 호재로도 원자재 가격은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고요. 이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해당 회사가요. 이 회장님도 되게 오너 마인드가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2025년 동안에 생산량을 5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재 공장 가동률도 제가 이 기업을 좀 좋아하는데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 정도입니다. 아무리 돌려도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그래서 지금 증설 계획을 계속 갖고 계신데 2025년도까지 공장 증설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해당 회사 매출액,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매출액도 나올 수 있을 걸로 저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수요와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공장 증설까지도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시고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자, 노란톡 검색창에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 또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는 방법 있고요. 문자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네,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을 한번 볼게요. 2017년, 18년 증가하다가 19년과 20년 소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턴어라운드 하면서 전년 대비 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271억에서 331억 원,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했을 때 지난해 364억 원으로 33%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부채보다 자본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 회사의 자본력이 탄탄하다는 얘기겠죠. 자,
자, 계속해서 컨센서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년 매출 2,851억 원, 23년은 3,125억 원, 또 24년은 3,380억 원.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증권사 컨센서스에서도 해당 회사의 적정 주가를 82,000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현재 주가가 55,000원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자동차 전장화 수익도 기대되고 전기차 시장 확대 이런 걸 볼 때 매출 성장 가시화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만 볼 때는 묻고 더블로 가 해도 될 정도로 전망은 좋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도 괜찮게 나오고 있죠. 자, 계속해서 현금 흐름표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보면요. 역시나 19년, 20년 다 잘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유형자산 엄청난 투자하고 있죠. 18년과 19년 호황기 때 공장 증설한 거고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재무활동 한번 볼게요. 돈 잘 갚고 있네요. 그리고 이 기업은요. 유상증자 이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업 내 돈이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비율 볼까요? 우리가 재무 비율 볼 때는 이제 늘 부채 대비 유보율 말씀드리는데요. 유보율이 1,800. 300 이상만 돼도 좋다고 보는데 500 이상이고요. 자기자본 비율 보시면 75%입니다. 자기자본 비율 50% 이상이면 우량 기업으로 보거든요. 근데 75%니까 괜찮습니다. 자, 수익성 비율도 보겠습니다. ROA 총 자산 이익률 꾸준히 10%대 유지하고 있죠. ROE 자기자본 이익률 역시 14.3, 15.2. 네, 잘 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투자 지표예요. 투자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EPS 한 주당 순이익 보시면요. 빨간불 들어온 적 있나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없이 플러스 해나가고 있고요. BPS 한 주당 순 자산 가치 이거 중요하죠. 6,600에서 12,000, 거대 14,000, 16,000, 19,000까지 폭발적인 증가, BPS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 건전성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적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재무 구조도 건전합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셔야 종목명 매수 타점 받아갈 수 있습니다. 노란톡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실적이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또 재무 구조까지 건전하다. 요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 확대되면서 매출 성장까지 가시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묻고 더블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받아주셨어요. 이렇게 재무제표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도 얼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개인 플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스캔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또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마지막으로 차트를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차트 분석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보시면은 109,500원 여기가 창립 이후 신고가 라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가 보시면 17년, 18년에 MLCC 호황기로 슈퍼사이클이었죠. 이때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240 주봉선에 걸쳐 있거든요. 근데 여기 주가 계속 240선 지지하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볼 때도 충분히 좋은 위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재무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호황기 때 매출이 2,7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컨센서스상 예상액이 2,800억이다. 사상 최대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단가는 56,000원대. 아까 증권사에서 82,000원까지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봉 차트 볼게요. 우리가 1년 안의 흐름 안에서 항상 적정 주가를 찾기 위해서 고가와 저가 보고요. 중간 라인을 적정 주가로 봅니다. 그럴 때 적정 주가 이 기업 61,450원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가 5만 원대니까요. 차트상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위치 보시면요. 여기 수급 들어왔던 수급의 시작점 라인에 걸려 있죠. 그럼 수급의 시작 라인에서 다시 튈 준비를 할 거라는 겁니다. 수급이 이동을 한 거예요. 지금 수급의 시작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라고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볼까요? 우리가 1월에 이제 슈팅 나왔었잖아요. 그때 바로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때 거래 대금
3,600억 실렸어요. 그러면서 신고가 찍고 엄청난 양봉 세운 이후에 지금 주가가 쭉 내려온 건데요. 우리가 내려올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차트상 우리가 내려올 때는 흔히 하락의 신호라고 하는 쌍봉 있나 한번 볼 건데요. 쌍봉 그리지 않았습니다. 음봉 거래량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가는 그냥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쌍봉 없이 외봉만 세우고 내려왔고요. 파동도 만들지 않았죠. 거래량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락의 신호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장기 이평선 보셔야죠. 중장기 이평선 보시면 역배열로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에 중장기 이평선들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수급이 동반돼서 깨줘야 하는데 지금 실적 좋았고 테마도 좋았고 그렇다면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고 주가도 현재 차트상 저평가 위치거든요. 수렴 구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움츠린 시간이 길수록 어떨까요? 더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차트에도 보시면 악성 매도 물량 구간이 존재합니다. 제가 볼 때 69,000원. 요 라인이 악성 매도 물량 구간 라인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구간 실적으로 돌파해 줄 겁니다. 우리가 증권사 컨센서스처럼 실적 또 테마로 본다면 8만 원대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주가 올라갈 때 한 방에 가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수급 동반되고 파동 만들면서 올라갈 거고 수급의 시작점 저점까지 조금 더 밀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할 매수라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급의 시작점에도 와 있고요. 주가 내려오면서 원바닥 형성했기 때문에 투바닥 형성한 후에 상승할 여력 충분합니다. 대표 전문가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가는 실적을 반영한다. 네, 근데 지금 실적이 최대 호황기만큼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한참 밑에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반영되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득템하셔야겠죠.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공략주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까지도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움츠린 시간이 더 길수록 그 성장성은 더 폭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문가님, 네네. 어떻게 그 유아 전문가님이 주신 공략주 보시면 성장성 또 재무제표 이 차트까지 3박자 고루 갖춰 있나요? 네, 어떨까요? 완벽합니다. 완벽한가요? 완벽하다고 하네요. 너무 좋은 종목이죠. 저도 이제 눈여겨봤고 2017년, 18년도에 이 해당 오늘 갖고 온 종목이 한 10배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한 10,000원짜리 주가가 한 1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장을 캐파를 증설 계획을 갖고 있고 전장용 MLCC가 확대되면서 해당 회사가 실적 또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차트상 너무 저평가라는 것이죠. 차트상 빌드업 구간에 있다. 상승 N자를 현재 그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빌드업이 끝난다면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것도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자, 그럼 전문가님이 오늘 정리 한 번만 해주시죠. 네, 다행입니다. 제가 너무 이제 믿어달라 묻고 떠글로 네. 가라고 너무 큰 너무 소리를 좋아요. 쳐가지고 네. 대표 전문가님의 의견이 좀 궁금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네.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자, 오늘 종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베스트 아이템 친환경 전기차 수혜주입니다. 테슬라 납품하고 있고요. 뭐 볼보, BMW, 아우디 이런 완성차 업체에 전장용 MLCC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재무 상태 건전하고요. 차트상 위치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기업 놓치면 후회하시겠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 바로 놓치지 말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한 주의 마지막 거래를 앞둔 목요일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너무 또 두 분이 이렇게 양쪽에서 채워주시니까 든든하게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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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지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든든한 밀착 플레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검색창 보시면 노란톡 검색창에 개인 플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되고 샵 3989번으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순차적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깥에 봄꽃이 벚꽃이 아주 가득 피었던데 여러분 계좌에도 함께 꽃이 가득 피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더 알찬 개인 플레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